안녕하세요. 반도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결국 전신마취와 수면마취는 마취의 깊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마취는 상대적으로 마취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호흡을 하는 자발호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신마취는 마취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좀 더 깊기 때문에 전신마취 기계를 통한 기계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취의 깊이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거고요. 더 큰 이유는 사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전신 마취가 이제 수면 마취보다 더 안전한 마취인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마취 자체가 사실은 안전한 마취에 속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환자가 수술 중에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감을 느낄 때에는 환자의 혈압이 변동되게 됩니다. 근데 수술 중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출혈량이 늘기 때문에 환자의 수술의 안전에 첫 번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안면유각 수술이라는 것이 얼굴의 가장 단단한 골격인 뼈를 수술하는 그러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한 기구와 뼈 사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식염수를 이용하여서 그런 열을 식혀주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할 때 사용된 식염수가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기도에 식염수가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로 인해서 호흡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면유각 수술 시 수면 마취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환자들이 이제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신 마취는 국소 마취 수술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취 방법이고요. 여러 질병군에서 혹은 여러 나이대, 연령대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백신 맞았을 때 약간의 부작용을 겪는 것처럼 어떠한 의료 행위든지 100% 안전한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퍼센트지만 그 낮은 확률의 불안감이 아마 환자들에게 전신 마취가 위험한 방법이라고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수면 마취는 보통 어떤 수술에서 진행돼요? 수면 마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신 마취에 비해서 마취의 깊이가 좀 얕기 때문에요.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자극이 좀 적은 수술에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자극이 적은 수술이 수술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면 국소 마취를 해서 수술하겠죠. 쉽게 말하는 쌍꺼풀 수술이나 콧수술 같은 경우. 그렇다면 범위가 좀 넓을 때 환자에게 주는 자극이 좀 적은 수술들은 수면 마취가 가능한 거죠. 반대로 안면유각 수술은 범위가 그렇게 넓은 수술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주는 자극이 좀 크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선호하는 거고요. 전신 마취로 인한 부작용들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의약품은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부작용의 빈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신 마취 같은 경우 기도 삭감 과정에서 치아 손상이라든지 인후부에 불편감을 좀 더 많이 만드는 경우라면 그건 아마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기술적인 완성도 혹은 숙련도에 달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숙련된 의사가 마취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고열이 발생되거나 아주 낮은 빈도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보고되는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률적으로는 대략 10만 분의 1 정도의 굉장히 미미한 확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면 마취로 인한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수면 마취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사가 수면 마취된 상태에서 자체 실수하게 되면은 환자가 숨을 잘 못 쉬게 되겠죠.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3분 정도만 숨을 못 쉬어도 굉장히 우리 몸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5분 이상 숨을 못 쉬게 된다면 99% 확률로 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취 선생님 없이 혼자서 수면 마취를 하고 혼자 수술을 하다 보면 의사 수술에 집중하면 그 3분, 5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수면 마취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수술 또한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따라서 수면 마취는 제일 큰 문제가 환자의 호흡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겁니다. 전신 마취는 항상 마취과가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마취과가 상주하고 있는 병원이라면 전신 마취는 물론 수면 마취도 당연히 마취 선생님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전신 마취하면 머리 나빠진다. 많이 듣던 말이죠. 네. 여러 논문에서 다 검증됐습니다. 두뇌 활동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또 두 번째 얘기는 마취에서 못 깨어난다. 마취에서 안 깬 일은 없다. 제가 21년 동안 이 수술을 해오고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지만 마취에서 다들 잘 깨시고요. 수술이 끝나서 마취를 깨어야 할 때에는 아무리 길어도 10분, 15분 정도 이내에는 마취를 다 깨게 됩니다.
말씀드린 전신 마취는 마취과 선생님이 가장 익숙한 마취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술 그렇게 오래 해왔지만 지금 나 혼자 전신 마취를 하라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저는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전신마취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숙련을 쌓은 마취관 선생님 전신마취하는 게 당연히 맞는 선택이고요. 수면마취 역시도 집도의가 수술하면서 마취를 동시에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적절한 수면마취를 진행해 줄 수 있는 마취관 선생님과 함께 시행을 하는 게 그래도 수면마취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